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지금 MB계 인사들이 현 정부에 계속 들어오는 이런 상황인데요. 또 한 명의 MB계 인사죠. 유인천 전 문체부 장관이 신설된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에 임명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특보 자리를 이제 대통령이 하나 또 임명을 한 건데요. 네. 지금 대외협력특보라고 이제 이동관 특보가 한 분이 계셨는데, 그렇죠. 곧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이제 지명이 되면 그 특보 자리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일하게 이 문체 특보가 이제 임명이 된 건데요. 저는 이제 MB계의 MB맨이 자꾸 귀환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네. 현실적인 보수 정당의 인재 풀에 저는 그 구조적인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박근혜 정권 때 이른바 이 국정농단 사건, 그다음에 적폐 수사로 인해서 친박계의 이른바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웠던 그 시기에 일을 했던 분들은 거의 사실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문재인 정부 끝나고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됐을 때 가용 가능한 그 인재풀에서는 그 전에 있었던 이명박 정부의 국정을 운영했던 분들이 사실상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문화체육 특보를 왜 따로 만들었을까에 대해서는 저도 그 속마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마도 지금 박보균 문체부 장관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건 국무위원으로서 문체부라는 정부 부처를 이끌고 나름대로 행정 업무를 하는 것이지만 아마도 유인천 장관이 갖고 있는 전문성, 그다음에 이미 십몇 년 전에 문체부 장관을 했던 경험, 그다음에 실제로 연극 배우이자 탤런트로서의 문화에 대한 현장성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가까이 두고 그 대한민국의 네. 어떤 문화의 비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문화 체육의 어떤 향후의 어떤 큰 그림들을 좀 조언을 받기 위해서 가까이 두면서 좀 필요해서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문화체육특별보좌관 그 지금 네. 말씀하신 대로 신설된 자리거든요. 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51년생이시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나이가 많아서 지금 이거 옛날 지금 자료 화면인데 최근 거 사진 검색해 보니까 여전히 좀 스타일도 젊고 그래서 야 여기 연예인은 다르구나 일단 안 늙는구나 연예인은 네. 약간 이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그 생각도 좀 깨어 있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아까 전에 뭐 김은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장관은 언론인 그리고 차관 1차관은 이제 뭐 관료, 2차관은 체육.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문화 쪽을 좀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거에서는 저는 예. 뭐 큰 틀에서는 나쁘지 않은 인사라고 봅니다. 장미란 교수 발탁에 이어서 예. 문체부의 어떤 그 문화 체육을 관장하는 여러 가지 라인업을 좀 완성하는 그런 측면의 신설이다. 그 라인업에 네. 완성하는 거에 있어서는 나쁘지 않은데 예. 해픽 왜 유인촌인가 사실 그건 들어 왜 그러냐면은 뭐 인력풀의 한계라고 하는데 네. 사실 문화 쪽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굳이 옛날 분들은 이제 김대기 지금 비서실장이 문체부에서 2차관 했을 때 모셨던 장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 인연으로 지금 들어왔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좀 그래도 좀 다 젊은 분들 그러니까 검사 아니고 MB맨 아니고 좀 이런 분들 좀 찾아가지고 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명박 정부 인사들을 주요 포스트에 임명하는 대통령의 인사 기조가 계속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여야는 좀 판이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초기 인사부터 함께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국민들이 이건 좀 심했다 하고 비난을 많이 하신 것이 검찰 카르텔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MB 정부 시절에 여러 인사들이 있지만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 내정설이라든지 거기에 이제는 뭐 유인촌 MB 정부 시절에 이런 장관이라든지 뭐 MB 카르텔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도 노무현 정부 때 활동했던 인사들 다 썼어요. 그 우리도 그러면 전 정부, 과거 보수 정부 인사들을 쓸 수밖에 없겠죠, 일부는. 안타깝게도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 때 적폐 수사라고 해서 그분들 다 그냥 형용시켜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이전 정부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그런 걸 가지고 뭐라 그런다 그러면 지금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86 카르텔 정당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정말 틀린 말이 아니죠. 네, MB 카르텔이냐, 지금 86 카르텔이냐 여야의 공방을 듣고 오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정리하다 보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요직을 지냈던 인물들이 정말 많이 지금 현 정부에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이명박 정부에 뭐 일했던 분들이 뭐 저분들만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유인천 오늘 특보가 임명이 됐고요.
이동관 특보는 지금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지금 김은혜 홍보수석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대선 캠프 때부터 초기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한 다음에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부터 같이 정치적으로 조언했던 그룹이 MB 출신 MB 정권 시절에 조언 그룹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구조적인 특성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아까 그래프에 보니까 이재호 고문님도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이것도 이야기 나오고 네.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이제 무슨 요직에 들어간 게 아니고요. 네. 또 민주화운동 출신이고 그리고 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그동안 이 정부의 보정을 받아가지고 현 정부 타도하는 단체 보조금을 많이 내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아마 네. 이재호 고문을 모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걸 저는 지나치게 MB맨 또 MB맨 카르텔까지 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개념화하는 것은 좀 경강부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이제 풀에 한계가 있는 것이 이제 박근혜 같은 보수 네, 정권인데 박근혜 정부 당시의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적폐 수사 때문에 등용할 인재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데려다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면 뭐 진보 정권은 안 그러냐 문재인 정부 때 노무현 전 대통령 때 그 인사들 데려다 쓰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늘 회전문 인사에 대한 그 비판이 여야 막론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 뭐 이명박 대통령 때 인사들을 뭐 많이 쓰는 것에 대해서 그거 가지고까지 비판을 하는 거는 네. 좀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근데 많기는 많아요. 아까 전에 그래픽에 말고도 예를 들면 이주호 장관도 교육부 장관도 그렇고 예. 이를테면 김태호 안보실 1차장도 그렇고 뭐 김은혜 홍보수석도 사실은 대변인 했고 네. 뭐 그렇게 보면 인력풀의 한계인 것도 있고 뭐 적폐 수사로 인해서 박근혜 개가 많이 사라진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적폐 수사를 지휘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잡아 넣었다. 그래서 약간의 껄끄러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작용을 했던 거고 예. 또 하나는 약간 잠재적 위협으로 볼 수도 있겠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대구에 살면서 지난번에 대구시장의 선거에 뭐 박근혜 복심이라고 하는 유영하 변호사가 나오고 이번에 지금 뭐 TK에 여러 지금 막 박근혜 때 중용됐던 인사들 우병우, 최경환 등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껄끄러운 거죠,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 장악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거는 사실은 뭐 그분들을 많이 기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에 안 좋았던 정책들이 반복되는 거. 저는 이게 가장 우려됩니다. 말씀하셨지만은 예. 이동관 지금 뭐 방통위원장 뭐 사실상 후보자 같은 경우는 17일쯤에 임명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언론 장악, 방송 장악 해가지고 지금 해직 기자 YTN에서도 여러 잘렸어요. 그래서 MBC 뭐 다 KBS 해직 기자 줄줄이 나오고 난리가 났었고 뭐 경향신문 광고 뒷조사 해가지고 경향신문 광고 줄어들고 이거 최근에 보도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런 분이 이제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걸 너무 잘해서 지금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걱정입니다. 참 예. 언론계도 걱정이고. 등용되는 사람이 많은 건 문제가 아니다. 근데 이제 개개인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동관 특보 이제 임명이 될 것 같고요. 지명이 될 것 같은데 야당 비판이 좀 거센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국 분수령이 될 거다 이런 전망도 나와요. 그러니까 애초에 제기됐던 학폭 관련해서는 그것도 또 사실 가짜 뉴스에 기반한 게 많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민주당이나 일부 언론에서는 왜 그렇게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를 정쟁화시켜서 끝까지 밀어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상당 부분 해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더 이상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적인 이야기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지금 깔끔히 해명이 된 겁니까? 아니 남아 있는 게 있죠. 예. 청문회가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제 그러나 계속 지금 그 이후에는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동관 지금 특보가 MB 정부 수석 시절에 언론에 대해서 일정 정도 개입한 게 아니냐라는 예. 방증을 몇 개 이제 제시한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론 추이를 아마 볼 것으로 보이고요. 뭐 대통령이 직접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 후보로 임명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저까지의 언론에서의 어떤 야당에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해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임명할 것 같고 예. 해명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혹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또 재고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제고할 봅니다.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다고. 그 여론의 동향을 보겠죠. 예, 알겠습니다.